자, 여러분. 주식 시장, 특히 이 실적 시즌이라는 건요, 정말 하루하루가 드라마 같아요. 단 하루 만에 어떤 회사는 하늘로 솟구치고 또 어떤 회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. 오늘 바로 그 격동의 24시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왜? 바로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주식은 15% 넘게 막 날아가고 다른 주식은 20%나 폭삭 주저앉았을까요?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장인데 말이죠. 이 흥미진진한 퍼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? 시장에 정말 멋진 성적표를 내놓고 그야말로 제대로 보상받은 기업들, 네, 오늘의 승자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주인공, 바로 로쿠입니다. 아시겠지만 지금 스트리밍 시장은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공룡들이 싸우는 뭐랄까 거의 전장터잖아요. 바로 그 한복판에서 로쿠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? 바로 이 숫자. 딱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.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5% 이상 폭등했어요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. 보세요. 주당 순이익도, 매출도 시장 예상을 가뿐하게 넘었고요.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, 그러니까 4분기 가이던스까지 아주 강력했죠. 뭐 하나 따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. 자, 두 번째 승자는 바로 어펌입니다.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내는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죠. 사실 요즘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어펌이 이런 분위기를 그냥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실적을 들고 나왔습니다. 여기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딱 보면 바로 감이 오시죠? 수익성을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,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, 이 두 가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저만큼이나 뛰어넘어 버렸습니다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.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됐겠어요? 바로 9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보험과 기술이 만난 동네, 바로 인슈어테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서도 레모네이드랑 올스테이트라는 두 회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. 이게 또 재밌는 게 두 회사가 시장을 놀라게 한 방식이 좀 달렸어요. 레모네이드는 우리 생각보다 돈 훨씬 덜 잃었어 하면서 손실폭을 확 줄여서 시장을 안심시켰고요. 반면에 올스테이트는 이건 뭐 예상을 거의 50%나 뛰어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환호성만 들렸죠.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보겠습니다. 기대에 못 미쳐서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만 했던 기업들, 패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그 첫 번째 회사는 바로 블럭, 예전 스퀘어죠?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강자인데 이번 분기 실적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큰 실망감을 줬어요.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또 매서웠습니다. 네,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2%나 곤두박질 쳤습니다. 바로 몇 분 전에 우리가 봤던 어펌과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엇갈린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어펌은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주가가 올랐는데 블록은 예상치에 못 미쳐서 주가가 떨어졌죠. 한쪽에서는 축배를 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숨을 쉬고 바로 같은 날, 같은 핀테크 업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정말 다르죠? 자, 다음은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, 바로 듀오링고입니다. 이 회사는요,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했어요. 아니,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져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바로 이 차트가 그 역설을 보여줍니다. 왼쪽을 보면 3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. 대단하다 할 만하죠. 하지만 여러분, 주식시장은 과거의 성적표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. 오른쪽을 보세요. 앞으로의 전망, 이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채워주지 못한 겁니다. 앞으로는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겠네? 이 우려 하나 때문에 주가가 20% 넘게 그냥 수직 낙하해버린 거죠. 자,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
딱 한 번 발생한 어떤 비용 때문에 그 좋은 실적이 완전히 빛을 발해버린 경우. 바로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우스의 이야기입니다. 이 회사도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뚝 떨어졌어요. 원인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. 2억 4,67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게 뭐냐면 기존 유통사와의 계약을 끝내면서 물어줘야 했던 일종의 위약금 같은 거였어요. 실적 보고서에 이 일회성 비용이 떡하니 찍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하고 불안해한 거죠. 결국 좋은 실적은 다 잊히고 주가는 20%나 빠졌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전부 실적 발표 얘기를 했는데요. 아시겠지만 시장이 꼭 실적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. 실적 외에 주가를 흔들었던 다른 뉴스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로빈후드에서 최고 법률 책임자, 그러니까 회사의 아주 높은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을 꽤 많이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아무래도 회사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주식을 판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팔지?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? 하고 좀 갸우뚱하게 되잖아요. 그럼 이런 내부자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Form 4이라고 불리는 공시 서류 덕분입니다. 미국에서는 임원 같은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사고 팔면 무조건 이걸 SEC에 신고해야 하거든요. 덕분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누가 주식을 샀구나, 팔았구나 하는 걸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는 정말 빅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. 디즈니랑 워너브라더스가 손을 잡고 각자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파는 이른바 메가 번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. 요즘 볼 건 너무 많은데 구독료는 부담되고 이런 구독 필요감 다들 느끼시잖아요. 바로 그런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. 자,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죠? 승자와 패자,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까지. 그럼 이 복잡한 24시간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첫째, 듀오링고 케이스에서 봤듯이 과거 성적표보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, 즉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. 둘째, 셀시우스처럼 그냥 숫자만 보고 와 좋다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일회성 비용 같은 함정은 없는지 세부 내용을 꼭 살펴봐야 한다는 점. 셋째, 블록과 어펌의 사리처럼 같은 업종이라고 다 같이 웃고 우는 게 아니라는 것.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인수합병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헤드라인 뉴스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헤드라인의 숫자들, 15% 급등, 20% 폭락, 이런 것들이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? 아니면 우리가 파헤쳐야 할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점에 불과한 걸까요? 오늘 이야기가 시장의 뉴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